방금 소개받은 나무위엔알의 김태성이고요. 자료가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고, 그러니까 슬라이드로 중심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료에는 27페이지인데 저희가 여러분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뀐 것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정부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자료의 성격도 약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가 주제는 없지만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좀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용이 철저하게 100%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충분히 이해했죠. 그죠? 예전부터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이 2015년 1월 12일 날 개장됐으니 벌써 내일 모레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더 언급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특히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시장이 EU ETS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잘 된다 못 된다에 대한 그 평가는 대한민국 시장만 보고서는 평가가 안 되죠.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지역의 EU ETS이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대한민국 시장하고의 어떤 시장 지표들 중 그중에서도 한 8가지 부분만 좀 셀렉션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 펌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유럽밖에 없고, 다른 지역들은 있는데 거의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워낙 잘 여러 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정부에다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CBAM, CBAM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준비 기간이 있지만 종국에는 어떤 시기든 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상태 우리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그랬을 때 유럽 쪽에서 바라볼 때는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은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중에 제일 이제 크리티컬한 거는 유럽은 발전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10%거든요. 그 몇몇 그런 것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바라볼 때는 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제일 크리티컬하게 무역 장벽으로 허들을 넘어야 될 부분은 CBAM이다. 철강 쪽하고 7개 업종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시간을 거치면서 전 산업 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배출권도 앞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아리백 시장도 얘기했고,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중국은 에너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도 아리백 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RPS 마켓은 또 K 아리백 시장하고 또 연계가 돼 있고, 자발적 배출권은 저희 쪽에서 해석을 할 때 교토 프로토콜에 있었던 CDM 사업이다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그 명명이 안 돼 있지만은 결국에는 CDM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자발적 시장으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시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통합으로 해서 바라봐야 되고, 중국에는 탄소 시장이라는 것들로 집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 시장에 대한 것들을 잘 준비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은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좀 미리 나가는 면이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은 딴 게 아니고 글로벌한 탄소 시장에 대한 것들, 자발적이든 규제 시장이든 베이스가 다 파생 딜버티브즈라는 것들이 뒷단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RPS 시장 쪽, RE 시장 쪽에서도 OTC, 장애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리백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 파이낸스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 KA, 탄소 배출권에 대한 OTC 파생 밸류에이션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거래할 때 그 지표를 가지고
파생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준 가격을 삼아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양력이고요. 뭐 나중에 질의할 때 저기 하시면 따로 제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그 유럽하고 대한민국 시장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차이점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션업에 계시는 분들, 할당 대상 업체 분들은 충분히 아시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출범한 시스토리가 유럽 같은 경우에 2005년 거의 뭐 내일 모레면 20년 돼가죠. 그런 상황이고 대한민국은 이제 8년 차 접어들었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죠. 근데 과연 유럽 시장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 갭,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참여자도 상당히 많죠. 뭐 31개 국가가 통합된 그 유닛이고 우리는 이제 단일 국가 차원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의미 있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상할당에 대한 비중이거든요. 지금 10%로 계속해서 고한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유럽 쪽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유틸리티 쪽, 발전 쪽은 한 57%, 저기 100%고요. 유럽의 전체로 다 통합했었을 때는 유상할당에 대한 비율이 57%. 상당히 많죠. 대한민국은 반대로 10%밖에 안 된다. 그리고 2월 제한에 대한 것들도 저 부분도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상인 경우에 과연 무제한 2월 하는 게 답이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유상이 있으면, 유상으로 할당됐었으면은 무제한 2월을 넘길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억울해 하는데, 무상인 경우에는 무제한 넘긴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무상이기 때문이죠. 그죠? 유상으로 내가 돈 주고 샀으면 그 자산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관리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정부가 팔아라, 넘겨라 라고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유상할당하고 2월 제한은 좀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어떤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시밤이란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들이 있으니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유상할당하고 2월 제한을 잘 컨비네이션을 잘 맞춰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래 상품은 뭐 파생에 대한 것들 베이스로 해서 유럽은 잘 운영되고 있고, 유럽이 왜 파생을 그렇게 좋아하냐라고 이제 질의를 주시면 그들은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전력시장부터 석탄 가스 쪽에 대한 라인업이 파생 베이스로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 맨 끝에 나오는 것들이 탄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탄소도 파생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뭐 투기를 좋아해서 파생한다, 그런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럽 쪽에서 그 발전 쪽이나 이런 큰 포지션들은 해증에 대한 그 어프로치를 많이 하죠. 그래서 투기적인 성격은 아니다. 그 해증에 대한 물량을 받아들이는 그 투자자들은 개인들이죠, 개인.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시장은 투기적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덕분에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시장 안정화 조치도 벤치마킹하기에 딱 좋은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은 정부의 재량권에 의해서 조금 구두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온실가스 2030에 대한 온실가스 타겟팅에 대한 패스에 대한 얘기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거는 유럽 시장인데 그 양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극명히 다르죠. 그죠? 유럽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이 다운사이드 되면서 내려가는 추세에서 노란색 선도 이제 선형으로 쭉 자연스럽게 이제 감축 패스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대한민국은 파란색 선 199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쭉 올라갔죠. 그러다가 꺾어야 되거든요. 각도가 90% 꺾어야 되는 거예요. 90도 꺾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본적인 추세를 전혀 무시하고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상당히 버거워요, 사실. 추세에 정반대되는 그런 90도를 꺾어서 내려가는 데는 저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저 노란색 선에 대한 패스를 우리가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상당히 잘 잡았는데 과연 저 추세를 꺾어가면서 할 수 있는 달성이 될지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ETS는 트렌드 팔로잉이 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리버절한 트레이딩, 전혀 추세에 대해서 이제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할당에 대한 이슈인데, 할당하고 뭐 인증에 대한 이슈인데 수급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노란색 선이 등락이 이제 심하죠. 그래서 일보다 컸다가 일보다 작았다가, 그래서 인증량 분의 할당량 해서 에미션 투 캡 레이쇼라는 그 지표를 했는데, 일보다 크게 되면 할당이 많았다. 그러면 할당이 많으면 이제 가격이 이제 리세션 돼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옆에 있는 거는 대한민국 시장은 Y축에 1에 근사하죠. 1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등락이 이제 유럽보다 완만한 그런 상황이라서 뭐 중간에 뭐 이것저것 이슈도 많았지만 어찌됐든 할당하고 인증이라는 데이터만 놓고 보면 1에 근사해서 잘 그 수급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지표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턴오버 레이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회전율인데 100개를 시장에다가 공급하면 80개가 시장에서 잘 매매가 된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100개 중에 7.8개만 유동성이 아주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판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할당 대상 업체들이 한 680여 개가 되는데 그들 다 그들의 스탠스는 홀딩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다 보니 턴오버 레이쇼 같은 경우 턴오버 레이쇼 비율이 이제 7.8%밖에 안 되는, 이거를 또 억제하기 위해서 2월을 강제한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매도를 전제로 하면 2월에 대한 것들을 좀 허용하는 그런 것들을 도입했죠. 이 턴오버 레이쇼를 개선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실적판보다 더 낮은 값으로 체크가 됐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장내 거래에 대한 포지션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럽은 그래도 장내 포지션이 상당히 크게 잘 운영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장외 거래가 52%로 상당히 좀 파행적으로 장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유럽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것들하고 연동이 되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장내 거래에 대한 것들이 극명하게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 파생 들어오고 뭐 제3자 들어오고 하기 전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장내 거래에 대한 활성화를 지금 시점에서 필요로 해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파생 들어오고 다 해봤자 양쪽 시장 다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뭐 할당 대상 업체들한테는 무상 할당이 많은 포션에 대해서는 장내 거래를 의무적으로 좀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희 그 나무 ENR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것 나중에 조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통되는 물량 시가총액을 따지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 한 종목밖에 안 되는 적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 시장을 장내 거래로 나눠지고 뭐 쇼핑 매매 나눠지고 하는 것들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86.6%가 그 장내고 유럽은, 우리나라는 29%. 이것도 이제 후하게 쳐서예요. 쇼핑 매매까지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순서가 경쟁 매매만 따지게 되면 17%밖에 안 돼요. 되게 적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유럽 시장의 경매하고 대한민국의 경매 시장인데, 유럽은 2008년도부터 최근 거까지 쭉 이제 경매 유상할당에 대해서 경매 수익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16년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16년도에 있었던 거는 유상할당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경매를 해서 공급했던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도 저희는 다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슬라이드에 보시면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원화로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게 되면 28조 원쯤 돼요. 28조 원쯤 되고 대한민국은 1.1조 원쯤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뭐 저거를 31개로 나누게 되면 유럽 거에서 대한 경매 수익금을 31개 국가로 나누게 되면 뭐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수익에 대한 경매 수익에 대한 것들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라는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온실가스 줄이는데 프로젝트에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그래도 지원 성격으로 제일 타당한 거는 탄소 차액 계약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그 비용이 들어가고 투자 기간이 긴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탄소 포집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축 효과도 크고 투자 금액도 커야 되니까 우리가 1조 1천억 원 지원한 그 자금에서 정부가 좀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유상할당에 대한 그걸 강제하더라도 그 수익금이 유상할당을 통해서 경매로 얻게 된 수익금이 다시 뭐 재투자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시그널을 주게 되면 유상할당을 높이더라도 반발에 대한 것들, 우리는 유상할당 싫어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지죠.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은 다시 그 유상할당 업종한테 재투자됩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 업체들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계절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6월 달마다 가격이 좀 떨어지고 거래량은 늘어나는 2월 제한제도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매도가 33% 매도를 하게 되면 나머지 66%는 이월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유동성 보강 차원에서 저런 계절성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래서 제3차 계획기간 1단계까지는 이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 되면 좀 내려가는 추세, 거래는 분출하고 그래서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제출하기 한 달 전에 6월달에 집중하는 그런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의 제도적인 특색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잉여로 남으면 유상할당에 대한 포지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은 무제한 넘기게끔 해줄 수밖에 없죠. 그죠? 돈 주고 산 배추권에 대해서 팔아라 말아라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유상할당하고 이월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게 잘 고려를 하셔서 새롭게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한이 있다. 무상이 크기 때문에 뭐 제한을 둘 수 있는 거는 이제 맞는데 유상할당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유럽 시장의 EU 쪽의 ETS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얘기인데 적정한 물량을 이제 유지하고자 8.3억 톤 넘게 되면 유통되는 물량이 8.3억 톤 넘게 되면 그 초과된 양만큼 시장에서 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MSR 계정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또 유통되는 물량이 4억 톤 이하로 거래가 되면은 그 예비분 세이빙 했던 것들을 이제 마켓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서 또 유동성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보강을 잘 하게끔. 그래서 유럽 쪽에서의 이런 어프로치는 물량을 통해서 가격을 핸들링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들의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통되는 물량을 잘 상한을 잡아가지고 적정한 유동성을 보강하면서 가격을 통제하는. 그래서 너무 많이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빼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또 올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 유럽에서 바라보고 있는 레인지를 유지하려고 하죠. 참고로 EU ETS ETF 상품 운영하시는 혹시 매입하신 분 계세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 그거 보면은 100유로하고 60유로에서 계속 걸리거든요. 100유로를 뚫지 못하는데 100유로가 그들의 벌금이고요. 하단은 60유로는 독일에서 얘기하는 하단에 대한 가격 이선까지는 지키자라고 어나운스를 한 그런 레벨이라서 100에서 6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0유로까지 떨어지면은 제 후배한테는 그랬어요. 사라고. 실제로 샀고. 그래서 하여튼 그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ETS 시장 쪽에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 그래프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이 시장 가격이고 위아래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상한 밴드가 되겠죠. 그래서 저 상한 밴드를 터치하면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집행을 하거나 한 경우 없습니다. 구두로 여기까지만 거래하세요라는 하단을 이제 최저 거래 가격 제도라는 것들을 도입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말 그대로 주먹 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은 시장 안정화 조치가 룰 베이스로 해서 어떤 준칙에 의해서 입각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주먹 구구식으로 구두로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떤
이게 정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거는 그 유럽의 그 EU ETS에 저희 쪽에서 매일같이 데일리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퓨얼 수익적 레벨을 뽑아내서 EUA에 대한 이론 가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하고 가스 간의 퓨얼 수익적 레벨을 뽑아서 계산하고 있는데 그래프상에 보면은 파란색 선이 유럽의 그 이론 가격이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시오리티컬 프라이스가 되겠고 거기 오렌지색 선이 이제 시장 가격인데 어쨌든 파란색 선이 분출할 때는 시장 가격도 같이 분출하는 그런 움직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100% 개런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발전회사에 대한 에미션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워낙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어떤 지표를 가지고 보냐라는 것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낸 건 아니고 유럽의 ETS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석탄과 가스 간의 퓨얼 수익 레벨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그거를 놓고선 마켓 가격이 오버인지 언더인지에 대한 그 가이던스를 이제 퓨얼 수익 레벨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데일리 베이스로 해서 유럽은 석탄 가격, 가스 가격, 뭐 모든 에너지 가격들이 데일리 퓨처에서 매일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DB는 데이터는 이제 일별이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데이터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오렌지색 선이 저기고요. KAU 스팟 가격이고 파란색 선이 퓨얼 수익적 레벨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시장은 데일리 베이스로 해서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에 있어서 먼슬리로 해서 석탄하고 가스 가격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일리로 접근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두어 달 지난 상태에서 이제 발표가 돼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퓨얼 수익을 계산했더니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들의 결론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유럽하고 전혀 달라요. 철저하게 유럽의 탄소 배출권 시장은 에너지 포트폴리오 라인업 상태에서의 마지막에 나온 그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은 그것보다는 어떤 뭐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어떤 효율이 떨어진다. 정부 보조 구매에 의해서 상당히 운영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퓨얼 스위칭이 작동이 안 된다라는 것 이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플링은 잘 되고 있는데 유럽은 대한민국은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근데 종국에는 시밤 들어오고 뭐 이것저것 뭐 좀 전력 회사에 있어서 민영화가 좀 되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종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 디커플링이지만 이행 기간이 거치면서 제4차 계획가 뭐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이쪽에 좀 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계산하는 거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짚는 것보다 틀리더라도 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정표가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샤프 레이쇼인데요. 그 리턴하고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대한민국 시장이 더 효율이 좋냐, 유럽 시장이 더 효율이 좋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타겟팅을 할 때 내가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유럽 시장에 더 투자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그 계산법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스크는 36.3, 대한민국은 38.5 거의 비슷해요. 근데 리턴은 이제 유럽은 39.4%, 대한민국은 15.1%. 그래서 리스크분의 리턴을 나누게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값이 되죠. 리스크분의 리턴이 훨씬 크죠. 저 유럽 시장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투자할지 유럽에 투자할지에 대한 어떤 투자 성과에 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훨씬 크다. 대한민국은 반절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 할 때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이 크다. 리스크보다 리턴이 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선이 유럽의 그 배출권 가격이 원화로 다 환산했고요. 그 밑에 게 오렌지색 선이 그 대한민국의 KAU의 값이고 그게 수익률로 이제 전환한 상태에서 그 옆에 있는 노란색 점들 스캐터 플로트를 그렸더니 저렇게 사사 국면에서도 다 퍼져 있잖아요. 저 얘기는 뭐냐면 전혀 관계가 없다. 따로 간다. 그 앞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얘기됐던 것들 지표 보시면 디커플링에 뭐 회전율도 80%에 7.8%에 너무나 극단에 대한 값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격이 같이 갈 가능성이 없죠. 같이 가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시장이다. 근데도 우리는 기대해요. 유럽 시장의 탄소 배출권이 톤당 100유로 가니까 우리도 5만 원 뭐 막 가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유럽 쪽에 피트 포 55 법안이 이제 됐고 저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들이 보이지 않게 주변 아니면 ETS를 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이제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시밤이라는 것들 탄소국경 조정세 저런 것들도 조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간이 그렇게 넉넉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저것도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이 저 부분이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2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무상할당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리고 32년도에 전면 폐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32년도까지 우리가 지금 10%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 부분이 압박이 상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쪽 시장에 있어서 개선점, 그리고 현물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텍스트를 했는데 저희가 이쪽 시장을 저희가 2007년도부터 유럽 시장을 봐왔거든요. 2007년도부터 이제 쭉 봐온 결론은 유럽은 상당히 시장 정보에 있어서 유통되는 시장 정보가 아주 페어해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업종, 그 배출량 포션이 큰 업종은 아주 별의별 정보도 다 알고 있고 조그만 목재나 이런 업종은 뭔 얘기가 돌아다니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이 잘못된 거거든. 마켓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시장 참여자들한테 공평하게 즉시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시장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은 아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정화 조치가 빨리 되면 좋겠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강한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무상할당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거래소에 강제로 집적화 시켜야 된다. 장외 거래를 해서 언페어한 그 거래를 하지 말고 무상이니까 장내 거래에서 좀 강제하는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텍스트로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다음 달에 발표할 자료인데 오늘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다음 달 발표할 자료를 몇 개 슬라이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켓에서 어떤 균형에 대한 얘기거든요. 결국은 우리 신재생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REC를 얻게 되면은 그 RPS 시장 쪽에 팔 수도 있고요. 아리백 쪽에 공급해 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민간 사업자들은 뭘 고민할까요? 과연 RPS 시장에서 REC가 더 비싼지, K 이쪽 시장이 더 비싼지, 가격이. 그럼 저거 만약에 민간 사업자라고 그러면 이쪽 시장이 비싸면 이쪽에도 팔겠죠. 이쪽에는 전혀 안 팔겠죠. 그래서 요 섹션 하나 있고, 차익거래에 대한, 아비트레지에 대한 이쪽에서 바라본 차익거래에 대한 기회. 또 하나는 아리백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모자란 업체들은, 부족한 업체들은 이쪽에서 살 수도 있겠고, 이쪽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디맨드 사이드에서.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건은 K 아리백 시장에서의 호가되는 그 가격 단위는 메가와트, REC당 얼마이고, 여기는 톤당 얼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톤으로 양쪽을 맞추든지, REC로 맞추든지 해서 그 상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저희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쪽 에너지 시장 쪽에서 어떤 완벽한 균형이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쪽 시장이 KAU 가격이 싸가지고 이쪽에 대한 것들이 아직 매수세가 있는데 얘네들이 오르게 되면은 모자란 업체들이 이쪽에 또 시선을 두겠죠. 그래서 REC로 바꾸거나 T 톤으로 바꿔서 어디가 싼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색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익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마켓은 다 똑같아지는 거죠. RPS 마켓하고 K 아리백 시장하고 탄소 배출 시장이 다 동일한 가격으로 균형을 딱 찾아내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언제 될 거냐? 이쪽이 그 가격이 좀 많이 더 올라와 줘야 돼요.
이쪽이 워낙 싸잖아요.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적어도 6만 원, 7만 원 돼야지 시장이 이쪽 시장하고 이제 같아질 수 있는 그 균형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요거는 이제 요선하고 해서 톤으로 다 바꿨어요. 이거를. 그래서 동일한 요거는 이제 KAU 톤이고 REC를 요 톤으로 또 바꿨죠. 메가와트 아워를 이렇게 톤으로 바꾼 게 요선하고 요선이거든. 그러니까 이 여전히 KAU 가격이 싸니까 차익거래에 대한 기회는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얘 가격이 좀 더 올라서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줘야지만 마켓 가격의 균형이 이퀴발런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시장의 어떤 균형점은 앞에 있는 것들이 계속 작동될 가능성이 크죠. 그죠? 민간 쪽에서 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분들은 그 가격에 대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RPS로 갈지 K-RE100으로 갈지 그래서 종종 요새 나오는 뉴스가 K-RE100 시장 쪽에서 RPS 시장보다도 좀 더 가격을 높게 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RPS 시장 쪽이 또 수급 불균형이 또 초래하게 되겠죠. 그럼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OTC 프로덕트로 해서 서울 파이낸스에 발표되는 거는 이거 하나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KAU 쪽. 그래서 저희가 그 K-RE100 시장 또 그 스팟 가격만 있으면 저희가 포워드나 스왑 가격, 옵션 프라이싱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뭐 자발적 배치권에 뭔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필요로 하냐라고 그러면 자발적 시장의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희한테 종종 제 후배가 이제 질의를 해요. 자발적 시장을 해야 됩니까? RE100 시장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둘 다 하라는데, 하라고는 얘기하죠. 근데 비중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발적 시장의 리스크 익스포저가 워낙 크고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어디 뭐 베트남에다가 뭐 자발적 시장 뭐 했다라고 하면 거기 총싸움하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뭐 환율도 출렁거리고. 그럴 바에 차라리 듀레이션이 짧은 K-RE100 시장 쪽에 신재생 쪽 사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한 크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시장에 그 접근할 때 에너지 포트폴리오 라인업을 잘 만드셔가지고 요새 이제 많이들 자발적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라인을 잘 만드셔가지고 리스크를 좀 분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장애 파생에 대한 이론과 테이블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미리 아셔야 된다. 그래서 투자할 때 항상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매니징 하기 위해서는 파생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저희 채널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구독자가 많이 안 늘더라고요. 했는데.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